자, 이번에는 사건 사고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배우 나나 씨의 자택에 침입했다가 구속된 강도가 나나 씨를 오히려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하는 일이 있었죠. 자, 그러자 여기에 나나 씨가요, 오늘 단호한 또 반격을 알렸습니다. 뭐냐? 바로 무고죄라는 칼을 빼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나나 씨의 구리 집에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 남성이 다치는 일이 발생을 했고 네. 그러자 이 남성은 갑작스럽게 나나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고소를 했던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나나 씨가 오늘 무고죄로 맞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고요. 또한 이 가해자의 주장이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기소가 돼 있다는 거죠. 네. 충분히 그의 잘못이 입증된 상황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나나 씨가 칼을 빼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지준 기자, 사실 연예인이다 보니까 나나 씨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이 피해를 입은 일이기는 해도 계속 이제 이름이 오르내리게 되는 셈이잖아요.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단호하게 대응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맨 처음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의 집에 침입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유명 연예인의 집이었다라는 게 사실 확률상 높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면식범의 소행이다 이런 루머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렇지 않다는 걸 단호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고요. 또 하나 이 무고죄로 고소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미 살인미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이거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즉 경찰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로 맞서는 것을 통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반대로 이 남성이 계속된 거짓 주장을 내놓고 있는 걸 분명하게 짚고 더 나아가서 유명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방지되도록 이번에 단호하게 결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뭐 이 일로 인해서 저렇게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갖고 다닐 정도로 좀 힘든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나나 씨의 이런 단호한 결정에도 이 남성이요, 지금까지 보여온 태도를 바꿀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불과 사흘 전에요, 재판이 열렸는데 김효주 평론가, 여기서 이제 판사가 듣다가 쓴소리를 했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듣다 못한 그 판사가 역질문을 했던 것인데요. 우선 앞서서 좀 살펴보자면 이 A 씨의 주장에 따르면은요, 본인은 이 주택이 나나 씨의 주택인 것도 몰랐다. 그리고 본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이 집에 침입했던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횡설수설하는 듯한 그런 어조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워낙에 그 나나 씨 모친이 침착하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이 밀리는 입장이었다. 본인이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진정시키려고 했다라는 좀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나나 씨 모친의 목을 졸랐다라고 한 것, 또 몸싸움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키가 크기 때문에 나나 씨 모친의 목 옆에 어깨를 붙잡았을 뿐인데 갑자기 나나 씨가 달려들어서 본인을 흉기로 찔렀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사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누군가 새벽에 집에 침입을 했는데 그런 짓을 하면 가만히 있어야겠느냐라고 되물으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그 피해자가 그런 입장을 충분히 취할 수 있었을 것 같다, 맞다라는 식의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다소 황당함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억울하다라면서 지문 감정 의뢰까지 해달라고 했다고 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성의 주장을 요약을 해보려면 나는 절도라고 들어간 건 맞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흉기를 준비해 간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왜 흉기에 찔리는 이런 피해를 내가 입었다는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 흉기는 내가 준비해 간 것이 아니고 나나 씨의 집에 있었던 것이고 그 흉기로 인해서 내가 상해를 입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증명할 테니 이 흉기의 지문을 감정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또 과연 지문 감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본인이 피해자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나나 씨가 무고죄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으니까 이게 이 남성의 형량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사건이 이제 강도상해죄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형량도 사실 이제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이제 살인죄보다도 단기 형량은 높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자백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반성을 하면은 네. 뭐 장량 강경이라고 해서 이제 반 정도 깎일 여지도 있었지만, 근데 이 나나 씨를 상대로 오히려 역으로 살인 미수로 지금 고소까지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재판부에는 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뭐 피해자에 대해서 2차적으로 또 이제 가해를 당하는 그런 행동으로도 볼 수 있어가지고 예. 이 7년 이상보다도 오히려 높게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 이상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서 그렇게 보는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